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엔 늘 사람이 없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늘 일을 나가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제가 도맡아 하게 됐죠. 제가 외동딸이었거든요. 유치원에 들어가는 나이부터는 직접 밥도 하고 알아서 밥도 챙겨 먹고 그랬는데 문제는 집에서 문제가 생길 때였어요. 가난한 집이었다 보니 오래된 빌라에 살았는데 툭 하면 뭐가 고장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변기가 고장나고 어떤 날은 현관문 잠금쇠가 고장나고 주인집에 말을 해봐야 잔소리만 듣는다고 엄마는 그냥 대충 살라고 하셨는데 늘 혼자 집에 있던 저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드라이버를 발견했는데 그날 현관문 잠금쇠를 고치는 데 성공했어요. 그날 이후로는 변기도 고치고 집에서 뭐만 고장나면 뚝딱뚝딱 고치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아, 엄마도 불편했는데 돈이 없어서 참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 낡은 빌라에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어요. 고등학교는 기숙학교에 다니면서 기술을 배웠는데 졸업 후에는 공장에 들어갔죠. 처음에는 말단이 하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공장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다들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 눈에는 원리가 좀 보였거든요.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제가 손을 들고 말하니까 다들 귀엽다며 웃더라고요. 내가 이 공장에서 기계 관리만 10년째야. 나도 못 고치는 걸 네가 고치겠다고? 막말로 제가 고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기계가 멈춰서 다들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한번 해보기나 해주세요. 그래, 전 그러면 해보든가. 지금 기술자가 오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이다. 저에게 필요한 시간은 딱 10분이었습니다. 기술자가 공장 근처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는 문제를 해결했고 그 후로도 여러 번 장고장을 고쳤더니 공장 사장님이 저를 보러 오셨어요. 아니,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기계를 고쳤다고? 네, 저 맞아요.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고치면서 살다 보니. 어릴 때부터 뭘 고칠 일이 많았어요? 네, 아무래도 집이 낡아서요. 이 친구, 부서 좀 옮겨줍시다. 자기 재능 마음껏 발휘하며 살라고. 그때부터 저는 기계를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종종 사장님께서 기계 확인을 하러 다니실 때도 동행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장님과 직원 여럿이 창고 기계를 점검하러 갔을 때였어요. 사장님! 조심하십시오! 직원의 말에 놀라서 돌아보니 상자 더미가 사장님을 덮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온몸으로 쓰러지려는 상자 더미를 막았고 뒤늦게 직원들도 저를 도왔습니다. 겨우 상황이 마무리됐을 때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고 사지가 후들거리고 있었어요. 여기 119! 얼른 구급차 불러! 사장님께서는 쓰러져 있는 저를 보며 소리치셨고 그 후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 아니었어요. 눈을 떠보니 사장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사장님...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이 영 안 되네. 바쁘셔서 잘 못 받으세요. 오늘 일은 정말 고마워요.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보살펴 줄 거니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저를 친근하게 대하셨는데 마치 딸을 대하듯 잘해주셨어요. 퇴원 후 유급휴가를 받아서 일주일을 쉬기도 했고 돌아온 후에도 늘 사장님과 동행하며 일을 하게 해주셨죠. 거의 날마다 사장님과 점심도 먹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걸 가까이서 배우다 보니 공장 일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어요. 오죽하면 사장님께서 이런 농담을 하실 정도였죠. 행여나 내가 갑자기 죽어도 걱정이 없어. 네가 대신 운영하면 딱이겠다. 에이, 사장님도. 제가 뭘 한다고요.
이렇게 머리가 비상하고 손재주가 좋으니 뭐래도 먹고 살 거야. 감사해요. 사장님이 일 많이 가르쳐주신 덕이죠 뭐. 잘하니까 가르쳐주는 거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사장님의 총애를 한몸에 받은 덕에 저는 공장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돼 있었고 덕분에 공장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종종 사장님 따님이라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간혹 저를 시기하는 건지 알고 보면 사장님과 그렇고 그런 관계 아니냐며 못된 소문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께서 황망한 얼굴로 사무실을 나오시는 겁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병원으로 가야겠다. 설마... 저는 사장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사장님께서 저에게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실은 홀로 키운 딸이 하나 있는데 많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많이 아픈 딸과 달리 기계도 고치고 씩씩하게 사는 저를 보니 좋다고 하셨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장님의 따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사장님 따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제야 왜 사장님께서 유독 저를 예뻐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따님이 저랑 꽤 닮은 것 같았어요. 사장님은 장례를 치르는 내내 일이 바빠서 곁에 못 있어줬다며 후회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괜찮으면 장례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줄 수 있니? 내가 우리 딸한테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한 번을 못 보여줬구나. 그럼요. 저 여기 계속 있을게요. 엄마는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핀잔을 줬지만 그냥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평생을 홀로 키운 외동딸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딸을 잃고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실까 싶었거든요. 그 후로 한동안 사장님은 공장에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서처럼 일을 대신했는데 그러다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게 됐죠. 사장님 따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소식을 못 들어서 못 찾아뵀네요. 사장님께서 워낙에 쉬쉬하셨어요. 공장 직원들도 일부만 알아요. 아쉽네요. 저한테도 늘 잘해주셔서 꼭 찾아뵀어야 했는데. 사장님이 잘해주셨어요? 네. 거래처 직원인데도 꼭 아들 같다면서 잘 챙겨주셨어요. 누구에게나 그러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처럼 사장님의 총애를 받았다는 말에 괜히 눈길이 한 번 더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도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제가 별다른 말을 한 게 아닌데도 제가 사장님 일을 대신하는 걸 보고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이 깐깐한 분이셔서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많이 믿으시나 봐요? 아, 제가 옆에서 일을 배웠거든요. 잠깐이니까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그러나 사장님의 슬픔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갔고 저는 꽤 오래 사장님 대신 공장 일을 봐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거래처 직원과 여러 번 만났고 결국 밖에서 데이트를 하게 됐죠.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될수록 처지가 참 딱하더라고요. 전 소년가장이에요. 이런 말이 남자로서 매력 없는 건 아는데 속일 순 없잖아요. 그게 창피한 일인가요? 대단한 일이지. 저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우리 집도 엄청 가난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제가 좀 버니까 전보다는 숨통이 트였죠. 그럼 다른 형제자매는? 전 외동이에요. 전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 가는 게 목표예요. 아, 표정 보니까 알겠다. 남동생 서울대 보내는 게 목표인 거죠? 아, 네. 그때까지는 남동생 뒷바라지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다행이네요. 그 뒤에는 결혼하고 싶은데. 하시면 되죠. 그래도 돼요?
사실 저는 그게 프로포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후 여러 번의 데이트 끝에 우리는 사귀게 되었는데 수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미 저랑 결혼하게 될 걸 예감했다고요. 남편의 수건대로 시동생은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시동생이 서울대에 졸업할 즈음에 결혼했어요. 시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에도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죠. 아휴, 우리 아들이 이제 자기 가정을 이루는구나. 늘 못난 엄마 때문에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그러나 결혼 후 몇 년이 지나고 시동생이 결혼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큰애야. 네 동서 바쁜데 꼭 이렇게 같이 와서 음식을 해야겠니? 네가 좀 일찍 와서 하면 좀 좋아? 네가 늘 하던 거잖아. 어머니, 저도 바빴어요. 그래봤자 공장일하면서 뭘 그렇게 유난이야? 네가 바빠봤자지. 변호사보다 대단한 일 하는 거야? 제가 만삭이라. 나도 만삭 때 일했어. 뭐 그렇게 유난이니? 남편의 헌신으로 서울대에 간 시동생은 변호사 아내를 얻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180도 변하셨는데 변호사인 동서의 일은 귀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제 일은 하찮다는 식으로 대하셨죠. 남편이 여러 번 시어머니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본인이 변호사라도 된 양 주변 사람들에게 변호사 며느리 자랑을 어지간히도 하고 다니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딸을 낳으면서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죠. 1년 뒤 동서는 아들을 낳았고요. 명절에 딸을 데리고 가도 시어머니는 손자만 안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이 울고 보채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죠. 오히려 우는 제 딸에게 눈까지 흘기셨어요. 아휴, 저건 뭘 먹어서 저렇게 포동포동 살만 쪘어. 애가 몸이 톤하니까 울기만 하잖아. 친정엄마가 어릴 때는 살을 찌워서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고 해서요. 예, 머리도 나쁜 게 살만 찌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멍청하다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도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우리 딸이 어딜 봐서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봐야 알아? 너야 우리 집 핏줄이니까 머리가 나쁘지 않겠지만 네 와이프는 겨우 공장에서 몸이나 놀리고 사는데 머리는 무슨... 동서가 시어머니의 말을 거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애는 엄마 머리 닮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변호사 동서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이제라도 애 머리 좋아지게 노력이라도 해. 시어머니는 변호사 동서가 하는 말이라면 신이 내려준 말씀처럼 다 맞다고 하셨어요. 시댁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기가 찬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그러니까 온갖 기계도 다루는 거지. 어머니껜 말해봐야 소용없어. 우리만 알면 됐지 뭐. 우리 딸은 우리가 사랑해주자.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우리 딸과 동선의 아들 모두 제법 자랐을 때였어요. 우리 딸은 다음해 학교에 들어갈 예정이었죠. 설날이라 할머니께 세배한다고 예쁜 한복까지 입고 갔는데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께서 제 딸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겁니다. 우리 손녀 왔니? 이제 다 컸구나. 엄마도 와서 상 차리면 딱 맞겠다. 그러면서 제 딸의 손을 꼭 잡고 부엌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엄마 따라서 음식 나르면 돼. 알겠지?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기가 차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가더니 동서 아들에게는 100만 원짜리 장난감을 주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데 주차하고 들어온 남편이 묻더라고요. 우리 딸 거기서 뭐해? 이리 와서 할머니한테 세배해야지. 됐다. 그냥 둬. 예? 내가 보냈어. 지엄마도 와서 음식 좀 나르라고.
뭐라고요? 그렇게 설날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시어머니는 변호사인 동서 아들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장난감을 주셨고 공장 다니는 제 딸에게는 음식이나 나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황당해하는 남편에게 그러시더군요. 네 엄마가 공장 다니니까 당연한 거야. 어머니, 이 사람이 그냥 공장 다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참다 못한 남편은 제 정체를 밝혔고 시어머니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지, 그게 정말이야? 그네가 공장 직원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네, 이 사람은 그냥 공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공장 사장이에요. 그것도 매출이 1,000억이 넘는 중견기업이고요. 뭐? 아니 그러면서 내 집 옮기는 건 왜 둘째네가 다 하는 거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 칠순이라고 집 옮겨주겠다고 한 거. 니들은 돈 없어서 둘째네가 거의 다 낸다고 했다며? 뭐라고요? 아니, 네 와이프가 그렇게 부자면 니들이 많이 내야지. 왜 둘째네가 돈을 내? 남편도 저도 기가 찼습니다. 둘째네가 그래요? 그래. 니들이 여태 우리를 속였으니까 둘째네도 니들이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거 아니야. 우리가 뭘 속였는데요? 아니, 공장 주인이면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 되지. 왜 지금껏 내가 괄시하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거니?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사는 거 궁금해한 적 있으세요? 그냥 늘 공장 다닌다고 무시만 하셨지. 제가 뭘 이루어내는지, 왜 바빴는지 궁금해 안 하셨잖아요. 제가 명절에 와서도 늘 바쁘다고 말하는데도 네가 변호사보다 바쁘냐고, 네가 하는 일이 변호사보다 좋은 일이냐고만 하셨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더 말을 했어야지.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딨니?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지? 공장 운영하느라 바빴어요. 특허 기술 개발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니죠.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아무튼 매출이 1,000억이 넘는다고? 근데도 자랑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널 탐탁치 않아 하는 거야. 네? 돈 많은 거 감추려고 우리한테 말도 안 한 거 아니야? 안 봐도 뻔하지. 결국 또 참다 못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옮겨드리기로 한 거, 그거 아내가 돈 낸 거예요. 뭐? 설마 둘째네가 거의 다 있다고 했는데? 둘째네가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이제 말해? 아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 집 옮겨드리는 건데 돈으로 공치사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뭐? 우리 아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하나 티 안 내고 챙길 건 다 챙겨주는 사람. 어머니께서 아무리 우리 아내랑 딸을 괄시하셨어도 자식된 도리는 하려고 했다고요. 저는 남편을 말려보려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참지 마. 그동안 당신이 해드린 게 얼만데. 아니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3달 전에 어머니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 얘기는 여기서 또 왜 해? 둘째네 집 해주면서 빌린 돈이 만기라고. 당장 갚아야 하는데 둘째네는 돈이 없다고 한다고요. 그래, 내가 그래서 너한테 돈 좀 해달라고 했다. 그게 그렇게 아깝디? 그 돈도 우리 아내가 해준 겁니다. 뭐? 어머니 첫째 며느리가 해준 거라고요. 제가 어머니 사정 얘기했더니 군말 없이 해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머니께 차용증 받으려고 했어요. 그게 어디 한두 푼이었어요? 사실상 우리가 둘째네 집 해준 거나 다름없잖아요. 예. 넌 둘째 학비도 해줬으면서 뭐 그 정도로 그래. 둘째는 제 동생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재수씨 봐서는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주버니,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재수씨도 어머니랑 같이 우리 아내 엄청 괄시했잖아요. 그럼 진즉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 우리는 형님이
그냥 공장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냥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어도 손윗 사람을 그렇게 괄시하는 건 예의가 없는 거죠. 아니, 뭐 꼭 손윗 사람이라고 무조건 깍듯하게 굴어야 해요?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다 보니 그런 거죠. 무시하는 게 편하게 지내는 겁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아주버니가 갚아주신 돈이라도 우리더러 갚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 말고 갚아야 할 게 또 있죠. 그러면서 남편이 시동생을 보더라고요. 너 내가 학비 대준 거 고맙다면서 나한테 쓴 차용증 기억나냐? 형, 설마 그거 진짜 갚으라고? 니들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어머니 집 옮겨드리자고 하니까 너 얼굴이 새파래져서 그랬지? 네가 돈이 어딨냐고. 네 와이프 알면 이혼하자고 할 거라고. 형, 그 얘기를 왜 엄마 앞에서 해? 그래서 형수가 돈 거의 다 해준다고 하니까 냅다 어머니께 가서 니들이 다 하는 것처럼 말한 거 맞지? 그거야. 내가 니들 속셈 모를까봐? 니들 그렇게 뒤에서 어머니 꼬드겨서 나중에 어머니 집 니들이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형, 갑자기 쪼잔하게 왜 이래? 그동안은 생색 한 번 안 내던 사람이 티를 안 내니까 너희가 우리를 호구 보듯이 보니까 그런다. 형수가 돈 해준다고 했을 때도 형수가 그런 돈이 어디서 나는지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잖아. 뭐 그거야 그냥 뭐 알아서 마련하려니 한 거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께서 동서를 보며 물었어요. 아니 근데 너는 변호사식이나 되면서 왜 돈이 없어? 어머니, 솔직히 돈이 있어도 어머니 집 해드릴 돈이 어딨어요? 뭐? 어머니 귀한 손자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우리도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야 하고요. 아니, 니들이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집이 필요하다고 이래? 어머니,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 집은 어디 살아? 이런데요. 우리도 큰 집 가려면 돈 아껴야죠. 솔직히 저는 형님네가 어머니 집 옮겨드리자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뭐야? 아니, 어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집을 뭐하러 옮겨요? 그냥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만인데?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요즘 100세 시대야. 내가 얼마나 살 줄 알고. 그래서 새 집으로 가고 싶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라도 형님 말씀 잘 들으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게요. 그리고 형님. 그러면서 동서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시면 그냥 형님의 어머니 집 옮겨드리세요. 우리한테 얼마라도 보태라고 하지 말고. 동서, 이거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해드리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동선이한테 뭐 대단한 거 말았어? 그냥 쓰지 않고 남는 돈 얼마라도 있으면 보태서 의미를 갖추자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거의 다 내기로 한 거고. 근데 그게 아까워? 그래도 애 키울 때 몇백이 얼마나 아쉬운데요. 동서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돈이잖아. 아, 이제 형님이 왜 이렇게 여유만만했는지 알겠네요. 공장 주인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 나 돈 많아. 그래서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좋은 집으로 옮겨드리고 싶었어. 근데 어머님께서 동선애를 워낙 예뻐하시니까 동선애도 그 정도는 할 줄 알았어. 솔직히 서방님은 대기업 다니고 동서도 변호사잖아. 두 사람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을 좀 내놓을 줄 알았어. 두 사람 신혼집도 어머니가 해주신 셈이었으니까. 형님은 사장이라 월급쟁이 마음을 모르는데 그 돈도 우리한테는 엄청 커요. 동서, 지난번에 나한테 자랑하지 않았어? 곧 적금 만기된다고, 투자할 거라고. 동선에 내겠다고 한 돈은 그 돈의 20분의 1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맘대로 쓰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못 참고 또 동서 편을 드시는 겁니다. 예, 네가 공장 사장식이나 되는 건 말을 안 했으니 몰랐던 거고 돈이 그렇게 많으면 동생네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사사건건 따지고 드니?
안 따지려고 했는데 오늘 동선해 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동선애한테 물었어요. 그럼 그냥 한 푼도 안 내겠냐고. 그럼 그냥 나랑 남편 명의로 사드린다고 했더니 서방님이랑 동서 뭐라고 했어? 그게 말이 되냐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재산은 무조건 n분의 1인데 어머니 명의로 해야 한다며. 그래서 그 돈이라도 내놓겠다고 했던 거잖아? 뭐야?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해드리는 대신 동선에도 얼마라도 보태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걸. 두 사람이 다 하는 것처럼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게 정말이야? 그럼 둘째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 집 니들 명의로 해달라고 했던 거니? 저랑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얘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돈을 거의 다 내는 거라고 집 명의를 자기들 앞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 나 죽을 때까지는 그 집에서 편히 살게 해준다고. 네? 알고 보니 시동생 부부가 어머니께 거짓말을 한 데도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자기들 수중에 있는 돈 몇백 내고 그 집을 통째로 가질 생각이었던 거죠. 이게 다 진짜요? 재수 씨도 말씀해 보세요. 진짜예요? 아니, 솔직히 형님 공장 매출이 1,000억이 넘으면 그 정도 우리 주시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때는 우리가 재수 씨네보다 못 산다고 생각했던 때잖아요. 남편의 말에 동서도 할 말을 잃은 눈치더라고요. 그러자 시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무튼 아직 안 가졌잖아. 형도 많이 변했네. 예전에는 나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기세로 해줬잖아. 그래도 이제 부자다 이거야? 가진 게 많으니까 더 갖고 싶다 이거지? 세상 모든 사람이 날 그렇게 오해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네 말대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형도 해줄만 하니까 해줬던 거잖아. 이번에도 봐.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형네가 어디서 그런 돈이 났나 했는데 결국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할까봐 부자인 건 속이고 조용히 하려고 한 거잖아. 우리가 뭘 속여? 아까 형수가 말했듯이 우리가 사는 거 궁금해한 사람 있어? 우리 사는 건 늘 궁상이라고만 생각했겠지. 그래서 가족 모임 외에는 교류도 없었던 거 아니야? 형수가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도 얼마나 말했냐? 근데도 다들 모른 척 했잖아. 그거야. 우리 와이프가 형이 괜히 나한테 죄책감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해서.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아주버님이 예전에 남편한테 해주신 게 많으니까 괜히 못 사는 거 보여주고 뭐라도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즉에 공장 사장이라고 말씀 좀 하시지 그랬어요. 저랑 남편은 어이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말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안 하길 잘했네. 진즉에 알아봤어 봐. 뭐라도 뜯어먹으려고 안달이었을 거야. 그리고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장에 있는데 동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찾아온 겁니다. 아니, 동서 어머니, 여기 무슨 일로? 무슨 일이긴. 그간 우리가 너희한테 너무 소홀했나 싶어서 왔지. 와서 보고 밥도 먹으려고. 갑자기요? 그럼 갑자기면 어때? 식구끼리. 아유, 공장이 참 크다. 이러니 1,000억을 넘게 벌지. 근데 어쩌죠? 오늘 점심은 직원 회식인데. 무슨 직원 회식을 점심에 해. 아무튼 매달 하는 거라고 빠질 순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얘, 네가 사장이라며. 사장이 미루자고 하면 미루는 거지. 우리도 겨우 시간 내서 온 건데 그냥 가라고? 미리 말씀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얘, 너 섭섭하게 왜 이러니? 남도 아니고 무슨 약속을 하고 와. 어머니, 여긴 제 직장이에요. 앞으로는 미리 말씀하고 와주세요. 동서도 마찬가지야. 변호사니까 잘 알 거 아니야. 그러게요. 어머니, 우리가 실수했네요. 오늘은 이만 가시죠.
가긴 뭘 가. 그럼 우리도 회식에 같이 가마. 가족이라고 소개도 좀 해주고 그러면 되잖아. 회식은 공장 직원들끼리 단합하는 자리라서요. 아니, 우리가 뭐 창피하니? 네 동서 엄연히 변호사다. 아무리 그래도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야 대단하지. 물론 너는 빼고. 너는 사장이니까. 어머니,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어때서요? 성실하게 자기 일해서 돈 버는 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장에는 변호사보다 훨씬 몸값 비싼 기술자들도 많고요. 뭐? 공장 직원 주제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저처럼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거고요. 안 그래도 궁금해서 왔다. 니네 친정은 여전히 사는 게 그냥 그렇잖아. 근데 어떻게 이 공장을 인수한 거니? 인수한 게 아니라 물려받은 거예요. 뭐? 설마 친부모가 따로 있었어? 아무튼 어머니, 저 회식 가야 돼요. 동서, 어머니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사드려. 저는 동서에게 식사비를 조금 챙겨주었고 급히 회식 장소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시어머니와 동서로 인해 황당했지만 평소 하던 대로 직원들과의 회식을 즐겁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딸, 안 피곤하면 집에 좀 와야겠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네 시어머니가 네 동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난동을 부리신다. 내가 웬만하면 내 손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갈 생각을 안 하시네.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네 신랑이라도 좀 보내봐.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급히 친정으로 갔어요. 갔더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한 시어머니께서 앉아 계셨고 동서도 피곤하다는 듯 곁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동서, 대체 왜 우리 친정에 와 있는 거야? 너 잘 왔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네? 아니, 네 친정은 이렇게 좋은 집을 해줘놓고 나한테는 인제야 집을 해주는 거야? 어머니, 장모님 댁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사부인한테 전화 좀 했어. 집에 좀 들러도 되겠냐고. 그래서 와보니까 집이 이렇게 좋은 거야. 어머니, 사부인 사는 걸 내가 다 아는데 그 치질이 궁상이었던 집이 이 좋은 집을 어떻게 구했겠어? 딸이 해줬겠지. 근데도 사부인이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신다. 그래서 우리 친정에서 이렇게 버티고 계신다고요? 그래. 억울해서 그냥은 못 가겠다. 솔직히 말해봐. 너 그 공장 물려받았다는 거 다 거짓말이지? 내가 네 엄마한테 물었어. 혹시 너 주워 온 딸이냐고. 전혀 아니라고 하던데? 사부인, 그래서 물어보셨던 거예요? 우리 딸이 공장 물려받은 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애가 거짓말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서 물었어요. 분명 우리한테 말한 것보다 돈이 더 많은 게 분명한 것 같아서요. 남편은 머리가 아픈지 이마를 짚었고 저는 별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일단 미안해. 엄마는 가서 좀 쉬어도 돼. 쉬긴 뭘 쉬어. 나도 좀 들어야겠다. 네 시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건지. 도대체 지금껏 니들한테 뭘 해주셨다고 이렇게 당당하신 거니? 사부인, 사부인도 날 무시하는 겁니까? 보니까 사부인도 똑같이 딸내미 도움으로 좋은 집 얻어 사는구만. 왜 자꾸 아닌 척을 해요? 솔직히 말해보라니까요. 딸한테 용돈 받아 사는 거 맞죠? 진짜 기가 차네요. 아니, 내가 딸한테 용돈을 받든 말든 사부인이 이럴 권리는 없죠. 사부인이 지금껏 우리 사위한테 얻어쓴 생활비가 얼마고. 우리 사위가 동생 대학까지 보낸 걸 내가 다 아는데.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장모님 쉬셔야 해요. 아니, 난 모든 걸 알아야겠어.
다 알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야.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저는 남편을 다시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다 얘기하면 되지 뭐. 아까 당신 회사에도 찾아오셨다며. 언제까지 참으려고 이래? 난 괜찮아.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엄마, 약은 먹은 거지? 먹었어. 내 걱정은 말래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사부인, 어디 아프세요? 제가 암 투병을 몇 년 했어요. 예? 제가 바쁜 이유 중 하나였어요. 엄마가 암을 진단받으셔서 회사하며 엄마 간병이며 여러모로 정신이 없었어요. 아니지, 근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평소에 우리가 안부를 주고받던 사이도 아니고 갑자기 병 걸렸다고 연락하기도 뭐하잖아요. 그래도 말씀하셨어야죠. 우리 딸 결혼 초기에 제가 먼저 연락을 자주 드렸는데 귀찮다고 하셨잖아요. 그 후로는 별다른 교류도 없이 지냈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너 속상할까봐 얘기 안 했어. 우리 집을 얼마나 무시하던지. 듣는 내가 다 수치스럽고 네가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안 봐도 화나더라. 엄마, 사부인, 그래도 덕분에 저랑 우리 남편이 이악 물고 이 집을 마련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이신지. 사부인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결혼 초반에 여러 번 연락했더니 혹시 돈 필요하냐고 물으셨죠? 그러면서 사부인은 돈 없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자꾸 용건도 없이 전화하니까 실은 용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던 거죠. 우리 결혼 초반이면 어머니랑 저랑 잘 지낼 때였는데 그때도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 돈 없는 사람들이 자꾸 연락해오면 원래 좀 불안한 거야. 설마 우리 엄마가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할까 봐요? 원래 자식 주머니 터는 게 가장 쉬운 거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라고 장모님까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야?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죠. 돈 없으면 툭 하면 저한테 연락하셔서 돈 빌려달라고 하시고 갚은 적도 없으시고요. 우리 장모님 그 힘든 때도 우리 결혼 자금 마련해 주시고 한 번도 손 내민 적 없으셨어요. 이 집도 어머니 생각과 달리 장모님이 사신 거예요. 우리 아내 도움 하나 없이요. 설마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어머니가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그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우리 엄마 딸이 시댁에서 괄시받는 거 싫다고 이 집 마련하셨어요. 그 후에 제가 공장을 물려받게 됐고요. 그럼 공장을 물려받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야? 공장 사장님이 저를 각별히 여기셨어요. 오랜 인연이 있었거든요. 홀로 딸을 키우셨는데 그 딸이 먼저 죽고 나서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일을 대신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유언처럼 공장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중견기업 수준은 아니었어요. 제가 받아서 특허 기술을 개발했고 덕분에 지금처럼 성장한 거고요. 그럼 진짜 천륜도 아닌 분이 공장을 물려주셨다고? 말도 안 돼. 어머니 생각에는 말이 안 되겠죠. 어머니는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니까요. 네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데? 머리도 좋고 손기술도 좋고 의리도 있는 사람이요. 아주 팔불출이 따로 없구나. 왜요? 우리 사위 말이 딱 맞구만. 우리 딸 어릴 때부터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데요.
머리가 좋으니 기술도 좋았고 기계 다루는 솜씨가 예사가 아니었어요. 결국엔 그 비상한 재주로 공장을 지금처럼 성장시킨 거죠. 저는 우리 딸이 해낼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가난해서 뭐 해준 것도 없지만 우리 딸은 자기 처지를 비관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주어진 상황에서 더 열심히 살고 더 노력하고 더 진심으로 임했죠. 우리 딸이 살아온 걸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 딸이 그 작은 공장을 지금의 중견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엄마, 오늘따라 내 칭찬 엄청 해주네? 칭찬도 모자라지. 내가 밖에서는 네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데. 능력도 뛰어난데 착하기까지 하다고. 병든 엄마 병간호까지 직접 했잖아. 뭘 직접 해. 간병인 두고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본 건데. 거의 매일 왔잖아. 그야 자식인데 당연한 거지. 그래서 결국엔 이 집은 사부인이 산 거다 이거죠? 아유, 그럼 됐어요. 난 또 얘가 사준 줄 알고. 어머니는 장모님 몸이 어떠신 건지는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뭐? 아니 오늘 보니까 멀쩡하시구만. 예, 맞습니다. 저 완치됐어요. 그동안은 기력이 없어서 엄마 노릇도 잘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엄마 노릇 제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함부로 굴지 마세요. 제가 뭘 또 그렇게 함부로 굴었다고 이러세요. 우리 사위가 명절만 되면 우리 집에서 술을 한가득 먹고 하소연해요. 엄마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대요. 네? 사부인이 자기한테 못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딸까지 차별하고 모질게 대하는 건 못 견디겠다고 하더군요. 아니죠, 그건... 아휴,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우리 손녀를 그렇게 대하셨단 말입니까? 아니죠, 사부인은 손자가 없어서 그러시나 본데 손자 보시면 알게 되실걸요? 하긴 애가 이렇게 바쁘니 애를 또 낳을까 싶긴 하지만 그런 걱정은 마세요. 애들이 금슬이 이렇게 좋은데 왜 둘째가 안 생기겠어요? 아니 둘째가 생겨도 아들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우리 둘째 가졌어요. 뭐? 아들 맞고요. 아니지, 근데 배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배를 보시더라고요. 만져보면 나왔어요. 일하느라 살찔 틈이 없어서 그래요. 산모 운동하면서 관리도 받고 있고요. 세상에, 아유, 니들은 정말 음흉하다. 어쩜 이렇게 식구들한테 아무 소리를 안 해. 우리가 음흉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 사람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죠. 우리 와이프 조금만 봐도 임신한 게 이렇게 티나는데 어머니도 재수 씨도 몰랐잖아요. 그러고 보니 배가 나오긴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와 식구인 척 뭘 더 얻어먹으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행여 우리 아내가 장모님께 집을 해드린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이러실 순 없는 거예요. 그 돈은 엄연히 우리 부인이 고생해서 번 거예요. 그리고 곧 어머니 집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나는 네 재수 씨가 확인해보자고 해서 그런 거야. 나보다 먼저 집도 다 해주고 호강시켜줬을 거라고. 근데 진짜 떡하니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말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뭘?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집 해드리기로 한 거 그냥 바꾸자. 둘째네가 처음 말했던 거로. 어?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냐? 둘째네가 뭘 해주자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해주자고 한 거면 안마의자 같은데요. 뭐야, 안마의자랑 집이 비교가 돼? 정 아쉬우시면 지금 사시는 집 리모델링 정도는 해드릴게요. 안 돼! 그 집 전셋집이란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이 왜 전셋집이에요? 내가
팔았어. 네 동생이 차해달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니들이 진즉에 잘 사는 걸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니? 그랬으면 니들한테 차도 해달라고 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대기업 다니는 녀석 차를 왜 해줘요? 자기 월급으로 사든 대출을 받아서 사든 하면 되잖아요. 이러니까 니들이 우릴 속였다고 하는 거야. 다 밝혀지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하잖아. 우릴 속인 건 어머니랑 둘째네죠. 어머니, 저 결혼할 땐 뭐라도 해주려고 하셨어요? 아이, 내가 돈이 어딨어?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그 집 파셨다면서요. 그래, 내 집이란 내가 팔았다, 왜? 우리 돈도 우리 거예요. 우리가 안 사주면 안 사주는 거지. 뭐가 불만 있으세요? 뭐야? 그러자 동서가 시어머니를 말리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너무 흥분하셨어요. 형님이 설마 안 해주시겠어요? 말씀도 하셔봤자 집만 날리고요. 일단 가시죠. 네? 동서는 시어머니를 끌고 가다시피 나갔고 친정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한테는 미안하지만 어머니께서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으시네. 죄송합니다. 우리 딸한테 미안해. 그동안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연을 끊고 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해서요.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 아쉬울 거 전혀 없고 그래서 그냥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거야. 우리 딸한테는 엄마가 사랑 많이 줬잖아. 앞으로 더 줄 거야. 너도, 우리 손녀도, 내 사위도.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면 앞으로 우리 딸한테 더 잘해. 예. 집으로 돌아오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진짜 집 안 해드리게? 응. 그래도 해드리기로 한 건데.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나는 새 집을 해드려도 그 집은 어머니께서 잘 간수하실 거라고 믿었어. 정 필요하면 팔아서 쓰실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그러실 수가 있어? 그럼 어머니 마음이 더 헛헛하긴 하시겠네. 집이 없으니까. 난 둘째네가 더 얄미워. 그간 어머니한테 빼간 게 한두 푼이 아니었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애초부터 뭘 해주는 게 아니었어.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그 후 남편은 시댁과 인연을 끊겠다고 공언했고 시어머니께 집을 사들이는 일도 무산됐어요. 그 일로 또 한동안 시어머니께 시달림을 당한 건 저였지만 결국 남편이 제 휴대폰에서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혼자 공장으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니, 많이 바쁘니? 내가 와서 당황했지? 미안하다. 연락이 안 돼서. 저는 남편의 신신당부를 떠올렸어요. 남편이 그랬거든요. 또 어머니나 식구들이 찾아오면 아예 못 들어오게 보안요원들에게 당부해 놓으라고요.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지난번에는 미안했다. 네 친정에 찾아간 것도 그렇고 너도 배가 많이 나왔네. 곧 둘째 낳겠구나? 네, 맞아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집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제가 해드릴게요. 정말이니? 단 제 명의로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편하게 사세요. 정말이니? 그래도 내 명의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걸 원하시는 거면 남편이랑 다시 상의를 해봐야 하는데 남편은 반대할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절연하고 살겠다고 공언도 한 상태고요. 그래도 네가 설득해보면. 저도 여러 번 설득해봤는데 소용이 없네요. 알겠어. 그럼 그거라도 고맙게 받으마. 네.
어머니 사시기 편한 곳으로 제가 알아볼게요. 그럼 각서도 하나 써주면 안 될까? 네? 나 죽을 때까지는 집 안 뺏는다고.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각서를 써야 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유, 그래, 알겠다. 내가 잘못했어. 그냥 집만 해주면 조용히 삼아. 회사에도 그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오시면 제가 보안요원들한테 출입금지 대상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어서요. 안 온다니까, 정말이야. 근데 진짜 네 신랑 몰래 집해줄 수 있는 거야? 제 자산으로 해드리는 거잖아요. 남편은 제 자산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네 남편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주니? 예? 아니다. 내가 또 입이 방정이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결국 저는 남편 몰래 시어머니께 집을 한 채 해드렸어요. 물론 약속대로 제 명의로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과 달리 우리는 자산을 함께 관리했거든요. 다만 남편이 저를 믿어서 제가 뭘 어디에 쓰든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고요. 왜 그랬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럼 어떡해. 나이도 있으신데 맘 편히 지낼 집은 있으셔야지. 난 그 집 때문에 또 둘째 애랑 엮일 것 같아서 피곤해서 그래. 그래 봤자야. 그냥 고집이나 부리는 거지. 뭘 어쩌겠어? 그런 감정 소모도 이제 불필요한 것 같아서. 남편은 자기 집에 정이 뚝 떨어져서는 정말이지 남보다도 관심이 없어 했어요. 남편의 관심은 오직 저와 우리 딸,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남편도 우리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같은 업계에서 일하던 사람이라 진즉에 데리고 올 걸 그랬다 싶어요. 처음엔 같이 일하는 게 좋을까 싶어 걱정이었는데 같이 일을 하니 번갈아 가며 육아를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보, 이번 주에는 당신이 애들 보기로 한 거 안 잊었지? 그럼. 그나저나 이번 애들 방학에는 가족여행이라도 갈까? 그새 애들이 부쩍 큰 것 같아. 애들이 더 크기 전에 추억 좀 만들어주자. 그래야겠다. 그래야 우리 엄마도 좀 쉬지. 그러게. 우리 여행 다녀온 다음엔 어머니 모시고 어디라도 좀 갔다 와. 내가 애들 볼게. 진짜? 비록 잘 맞지 않는 시댁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가차없이 우리 가족을 택한 남편 덕에 우리는 나날이 더 화목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동서가 연락이 오긴 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싶은데 투자를 안 해보겠냐는 둥. 사업가로서 생각해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이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한바탕 잔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 동선에도 어머니를 잘 안 찾아뵙는 것 같더라고요. 종종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걸 제외하면 바쁘고 평화로운 나날입니다. 애들도 잘 크고 있고 남편도 늘 제 편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남편에게도 종종 시어머니도 뵈러 가자고 설득해보려고요. 사실 저는 종종 연락을 드리는데 요즘은 뭐 더 해달라는 말씀을 전혀 안 하시고 우리 남편과 애들 안부를 궁금해하시네요. 사실 우리 딸도 종종 할머니 안부를 궁금해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도 좀 변하는 걸까요? 사람 잘 안 변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비록 저랑 동서를 차별하셨던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자식 걱정은 진심일 거라고 한 번 더 믿어보고 싶네요.